안녕하세요. 휴게소 이용객 데이터 분석을 통한 가평 휴게소 고객 경험 극대화에 대해 발표할 20학번 임군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연구 주제인 가평 휴게소에 대해 소개를 하고 현재 어떤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 연구 분석 단계에서는 현재 가평 휴게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깊게 알아보도록 하고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가설을 설정하고 본격적으로 R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인 연구 결과 단계에서는 앞서 분석한 데이터 결과를 알아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치료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예상 효과는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 연구 대상인 가평 휴게소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평 휴게소는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고속도로 휴게소로 경기도와 강원도의 경계선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양양을 잇는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개통하던 2009년에 가평 휴게소도 같이 오픈했습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 전 구간이 개통되기 전까지는 가평 휴게소가 해당 고속도로의 유일한 휴게소였습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는 150km가 넘는 길이인데 이 사이에서의 유일한 휴게소다 보니 규모도 엄청나다고 합니다. 제가 가평 휴게소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가평 휴게소가 수도권과 강원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강원도는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이고 수도권 사람들도 강원도로 여행을 자주 떠나기 때문에 가평 휴게소를 이용하는 여행객들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뒤에 나오는 설문조사 데이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행객을 타겟으로 해서 휴게소를 개방하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가평 휴게소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평 휴게소의 특징은 바로 입점 브랜드인데요. 2019년을 기점으로 기존 브랜드였던 풀무원과 계약이 종료되면서 SPC 삼립이 가평 휴게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를 기점으로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SPC 그룹 내에 있는 파리바게트에서 파는 만납샌드가 가장 인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 외에도 가평 명물인 잣을 활용한 호두 잣과자, 잣 땅콩 라떼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현 가평 휴게소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썸트렌드는 검색어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가평 휴게소를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긍정적인 반응이 높지만 최근 하반기부터 시작된 SPC 브랜드의 불매운동 영향으로 인해 가평 휴게소 역시 이미지 타격을 입었습니다. 실제 트위터에도 이가 여러 언급이 될 만큼 SNS상에서는 가평 휴게소가 곧 SPC 휴게소라는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이는 곧 대중에게도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겠죠. 또한 현재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는 참 편인류적인 구성을 갖추고 있는데요. 비슷한 시설, 비슷한 느낌으로 생기다 보니 운전자들은 굳이 가평 휴게소가 아니어도 다른 휴게소에 들러도 되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 양양 고속도로 전 구간이 개통되면서 홍천 휴게소, 내린천 휴게소가 새로 생겼는데 가평 휴게소 이용객들은 굳이 가평 휴게소가 아니어도 다른 휴게소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가평 휴게소만의 특색을 찾을 수 있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연구 분석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문제점이 발현된 원인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우선 부정적인 후기가 늘어난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우선 SPC 그룹의 노동자 부당 대우로 인해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었고 불매운동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매운동의 여파가 가평 휴게소까지 미친 것이죠. 가평 휴게소가 곧 SPC 휴게소라는 이미지가 굳건해지면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발길을 끊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후기 데이터를 분석하면 시설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가평 휴게소의 애견 테마파크는 반려견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그치만 이곳에 이제 반려견 똥 같은 것들이 제대로 치워지지 않았다는 등의 후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위생 욕구도 충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고객이 큰 실망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이후 재방문을 자제하거나 다른 사람의 방문 의욕도 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당장 개선돼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가평 휴게소만의 차별화를 갖추기 위해서는 그 특색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우선 휴게소 이용객의 특성을 파악해야 됩니다. 휴게소 이용객의 특성을 파악해야 고객의 잠재 욕구 및 현재 불만족인 요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데이터는 설문조사 데이터에서 추출했으며 크게 주목한 것은 바로 여행 목적과 연령대입니다. 연령대는 다양하게 20대부터 50대까지 분포했으며 가장 많은 여행 목적은 친구 또는 가족끼리 여행 중에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이용객 특성을 파악하는 것만큼 휴게소 주변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가평 휴게소는 수도권과 강원도 경계선에 위치한 휴게소라서 주변이 산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좋은 경치와 시원한 공기가 특징이죠. 가평의 유명한 특산물인 잣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가평 휴게소만의 특색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소셜 리스닝 데이터에서는 각종 이용객의 후기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현재 고객이 가지고 있는 불만족 요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후기 데이터를 가지고 LDA 토픽 모델링을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는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의 현재 불만족 요인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 미래의 만족도를 높일 방안도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미래 고객의 잠재 욕구를 파악해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을 해야 입소문도 타고 재방문율도 높여서 궁극적으로 충성 고객을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 수집을 해볼 텐데 이에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이고 어떻게 수집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휴게소를 이용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기본적인 연령대, 성별, 여행 목적, 동행 인원, 이용 차량, 방문 횟수 등을 조사하고 휴게소를 이용하면서 개인적으로 만족도 높고 낮은 시설이 무엇인지 조사했습니다. 표본 크기는 50명으로 설정했고요. 다음은 직접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에서는 고객의 잠재 욕구 및 불만족 요인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트위터 등의 SNS를 통해 구체적인 방문 후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소셜 리스닝 데이터는 썸트렌드, 검색어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평 휴게소 언급량이 언제 가장 많은지, 검색자 연령대는 어떤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긍정어, 부정어가 많은지 등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연구 가설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설 첫 번째는 고객의 불만족 요인을 제거하면 긍정적인 후기가 늘어날 것이란 점입니다. 당연합니다. 부정적인 후기가 많을수록 이후 이용객에게도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후기를 늘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요 방문 고객층 특성에서 다양한 페르소나를 발굴하고 잠재 욕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가평 휴게소만의 차별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불만족 요인을 제거하고 잠재 욕구를 실현시켜 다른 휴게소와의 차별점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서 수집한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평 휴게소와 관련한 검색어 동향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는 구글 트렌드를 활용했습니다. 가평 휴게소에 대한 지역별 관심도 1위는 강원도로 역시 서울과 강원도를 잇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시간 흐름에 따른 관심도 변화는 8월과 10월에 가장 높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름휴가와 단풍 여행의 피크 시기인 점을 보아 역시 여행 목적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휴게소 방문객의 특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연령대는 20, 30대가 50명 중 약 3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이대는 10대부터 50대 모두 다양했는데요. 여행 목적은 친구 또는 가족과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물론 반려견과 동행하거나 혼자 드라이브를 떠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SNS 후기 데이터에서 아래 LDA 토픽 모델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서에서 토픽이 얼마나 많이 언급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과정인데요.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는 블로그와 SNS 등에서 수집하였습니다. 해당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잣으로 만든 음식이 맛있다는 언급량이 가장 많았습니다만 질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는 평도 공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앞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설문조사 데이터를 아래서 항목별로 개수가 몇 개인지 분석했는데요. 분석 결과에서 여행 목적 비율은 가족, 친구, 여행이 거의 50%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고 혼자 드라이브로 방문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연령대를 분석했습니다. 앞선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고요. 20, 30대가 60% 넘는 비율로 가장 많았습니다. 물론 표본 크기가 50만이기 때문에 표본 위험 오류는 포함될 수 있으나 가평 휴게소 이용객 중 젊은이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NS 데이터에 대해 LDA 토픽 모델링을 실시한 결과는 지금 보이는 그래프와 같습니다. 그 결과 가평 휴게소 대표 명물인 만나샌드, 잣, 호두 과자 언급량이 가장 많았지만 맛있다와 비싸다, 불면동 등 긍부정적인 언급이 공존했습니다. 설문조사 데이터 분석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가장 많은 여행 목적은 가족 또는 친구의 여행, 가장 인기 많은 연령대는 20, 30대입니다. SNS 후기 데이터를 가지고 LDA 토픽 모델링을 실시한 결과는 SPC의 불매운동에 영향이 있었습니다. SPC 그룹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나 새로운 특색을 찾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람이 많다는 평도 있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약 서비스나 실시간으로 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어서 이에 대한 예상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실시간 이용 현황 확인 서비스 및 예약 서비스는 사람이 많아 이용이 불편하다는 부정적 의견을 개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치료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플 또는 휴게소 앞 전광판을 설치해서 실시간 혼잡도를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면 휴게소 혼잡도 조절도 가능하고 이용객 역시 불필요한 시간 소요를 줄일 수 있습니다. 파리바게트 인기 메뉴의 만나샌드는 인기가 정말 많아서 고객 한 명당 2박스밖에 구매를 할 수 없게 막아놨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탕을 치는 경우도 허다한데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치료책은 친환경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인데요.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거나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직접 나무를 심어 산책로를 조성할 수 있게끔 한다면 고객 스스로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는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 있으므로 좋은 해결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는 SPC 불매운동 여파로 얻은 부정적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는 기능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의 잠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차별점을 마련해야 됩니다. 현재 가평 휴게소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여행을 목적으로 방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스타그램이나 중년층이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 스토리 등 SNS에 게시하고 싶은 좋은 명도를 개발하면 미래 고객의 잠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변 좋은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테라스 카페나 잣을 활용한 여러 음식을 개발하는 등의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이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